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한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노년층이 병원을 자주 다니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고 나도 몰래 돈을 빼가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건강검진과 관련된 문자를 보내서 열어보게 만들고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건보공단에서 보내는 것도 있어서 어떤 게 사기 문자인지 어떤 게 진짜 건보공단이 보낸 것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어떤 문자가 스미싱인지 어떤 게 진짜 건보공단이 보낸 것인지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스미싱은 날마다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다. 옛날부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눈 뻔히 뜨고도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수법을 쓰면서 내 돈을 뺏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때문에 다들 한순간에 당하게 되는데요. 자나 깨나 휴대폰 사용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아는 얘기라고 해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자고 나면 진화하는 게 전화금융사기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방법만 계속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택배를 악용하는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누구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즘은 다들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고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 관련 스미싱은 2022년부터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 통신, 카드, 쇼핑과 관련된 형태의 문자로 많이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택배는 배송 불가 혹은 배송지 주소와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인해 상품 배송이 불가하다. 그러니 URL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또는 URL을 누르고 주소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 속아서 URL을 누르는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 어떤 분은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으니 정정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의심 없이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나서 곧바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던 것은 놈들은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뜨지 못하게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만들고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 8천만 원이나 빼갔더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연락을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전화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변경된 수법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우편물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 수법은 우편함에 직접 넣어놓거나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냅니다. 이때 우편물 특별 송달이 도착했는데 우편물을 받으려면 전화를 해라. 보관 기일이 지나면 반송 처리된다.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걸게 만든다는 겁니다. 통화가 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둬라. 또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겠다. 이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문자로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단서를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유도하거나 무료로 암검사를 해준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것은 진짜 건보공단도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다, 올해 무슨 암검진 대상자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저도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진짜 건보공단에서 보낸 문자는 신경 써서 보면 가짜 건보공단 문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건보공단이 발송한 문자에는 꼭 대표전화 1577-1000번과 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표기 없이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해 봐라, 이런 문자가 왔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를 문자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문자로 결혼식이다, 돌잔치다, 이런 초대장을 보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초대장까지 보냈으니 잘 아는 사람이겠지 하면서 확인하려고 링크를 누르기 쉽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초대장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내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가짜 URL을 누르면 내 개인정보 싹 털립니다. 만약 눌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번으로 신고하시고 피해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감원은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를 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서비스 센터에 AS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이체시켰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고 나면 새롭게 진화해 나타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요즘 너무도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늘 같은 수법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